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혐오 범죄, 이 헤이트 크라임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가운데 시카고 주변의 학교 그리고 쇼핑 지역에서도 최근에 잇따라서 이 사악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시카고 지역인 오크파크 리버 포레스트 하이스쿨에 3일 동안 연달아서 교내에서 인종위협 낙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롬바드에서는 7-11 주인이 소수의 고객들에게 나가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중간선거 바로 전에 피츠버그에서 11명의 유태인이 학살을 당했고 루이빌 켄터키에서 2명의 흑인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폭탄 소포가 14개나 전국에서 발견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지난 10월에는 전국에 있는 40여 개 대학 캠퍼스에서 소수 인종을 위협하는 낙서 그리고 유인물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미네소타, 콜로라도, 인디애나,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지입니다. 그동안 내재해 있던 인종 간의 혐오 감정이 선거 기간 동안에 계속된 혐오, 분열적인 메시지가 고조가 되면서 이것이 마치 혐오 범죄의 라이선스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인종문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유난히도 에이시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도 여러 건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로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과민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악한 사건이 바로 우리 주변에 계속 발생하는 만큼 우리 주변을 잘 감시하고 또 대비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카고 지역에서 지난주에 잇따라서 발생했던 헤이트 크라임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전국적인 현상은 어떤 형편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대비책은 무엇인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바로 5일, 7일 또 그 전주인 2일에 잇따라서 3번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오크파크 리버 포레스트 하이스쿨에서 인종 혐오 내용의 낙서가 교내 곳곳에서 여러 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치를 상징하는 스와스티카스 그리고 White Power 또 Black Must Die 뭐 이런 낙서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즉시 수사에 나섰고 학교 당국과 학부모들이 대책 회의를 소집했지만은 지난 수요일에 바로 회의를 하는 그날 또 새로운 인종 혐오 유인물이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 학부모들의 반응, 슬프다, 두렵다, 분노한다 이런 반응이었지만은 이 현상은 비단 이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뉴페이지 카운티에 있는 그 롬바드 여기에서도 7-11 직원이 백인 남성인데 매장에 들어온 히스패닉 고객 그리고 흑인 고객들 4명에게 인종적인 욕설을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가자 이 사람들을 뒤따라 나가서 그 고객이 타고 온 자동차의 타이어를 칼로 찢어버렸습니다. 뉴페이지 카운티의 스테이트 어터니는 우리 카운티에서 인종 혐오 범죄는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각 대학에서도 인종 혐오 낙서, 유인물, 협박장 이런 것이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약 40여 개 대학에서 발견이 된 것인데 바로 우리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들입니다. 세인트 토마스, 미네소타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프레시맨인 19살 흑인 남성이 기숙사 방문 바로 앞에 N, Go Back 이라는 붉은색의 경고문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에서는 한 백인 여성이 옆집에 사는 흑인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흑인은 이 지역에서 환영되지 않는다. 고로 떠나야 할 것이다. 라는 위협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공화당의 선거 자원봉사자로 나선 흑인 한 명이
이 투표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콜로라도 백인 승객이 중동계인 우버 택시 운전사를 또 폭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I hate all brown people 이것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구타를 당했고 또 인디애나에서는 인종혐오 집회가 4번이나 대대적으로 열렸습니다. Anti-Defamation League 유태계 민권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발견한 인종혐오 낙서 유인물이 40여 개 대학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선거 바로 직전 피츠버그 사건, 켄터키 사건, 또 폭탄 소포 사건과 함께 전국에서 인종혐오 또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Center for Study of Hate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조사한 것을 보면은 최근에 전국 10대 대도시에서의 혐오 범죄가 매년 한 12% 정도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연속 같은 현상입니다. 많은 인종문제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의 분열적이고 미움으로 점철된 언어들이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소위 그 toxic language를 주요 원인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그가 공개 연설 시에 흑인 NFL 선수들에게 USOB라고 욕을 해댔고 또 기자회견 중에 질문하는 기자에게 You're a terrible person 이라고 대놓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2016년도 선거를 전후한 통계를 보면은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11월 선거 전에 혐오 범죄 건수가 5,081건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그러면 하루에 평균 한 16건 정도가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선거 직후에 한 2주 동안 43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한 31건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2배로 거의 이 혐오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인종 편견을 가진 무식한 사람들이 대통령도 저러는데 나도 라이선스를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이 혐오 범죄라는 것 원래 인간에게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한 경계심 또는 미움 이런 감정이 내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종 편견, 즉 인종, 종교, 민족, 출신국, 성별, 성적 취향, 장애자 이런 것을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것이 바로 헤이트 크라임이 되는 것입니다. 헤이트 크라임 자체는 독립적인 형사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범죄가 성립이 되면은 인종 편견이 그 동기였을 경우에 이것을 중범으로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바로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연방, 주법으로 나뉘어 볼 때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법인데 전국에서 45개 주는 이 헤이트 크라임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디애나, 조지아, 아르칸사, 사우스캐롤라이나, 와이어밍 등에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헤이트 스피치는 또 헤이트 크라임하고 구별이 됩니다. 말로만 혐오 감정을 표현할 경우에 이것은 제1수정헌법, 즉 표현의 자유와 연관이 돼서 처벌이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아시안 자신들은 이 혐오 범죄에서 자신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FBI 통계를 보면은 2008년도부터 12년까지 4년 동안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798건이나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전국 각지에서 한인들이 이 혐오 범죄에 피해가 있은 것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각 소수의 커뮤니티들이 이 사악한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대부분 강력한 민권단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태계의 민권단체인 Anti-Defamation League 또는 흑인 쪽에 NAACP, Rainbow Coalition 등도 있고 히스패닉도 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력한 민권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난히 아시안 커뮤니티에는 여기에 좀 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리안의 경우에는 직접 피해를 당한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시사해설은 믿음의 기업 황인석 치과 제공이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11월 12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3명이 생명을 앗아간 치명적 산불로 많은 지역이 폐허로 변한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에서 6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돼 북캘리포니아에서의 사망자 수는 2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도 2명이 사망해 주 전체 사망자 수는 31명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입니다. 북캘리포니아주에서는 29명의 사망자 이외에도 여전히 228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정확히 100년 전인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서명 및 발표를 기리는 종전 기념식에 프랑스 파리 개선문 앞에서 66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같은 시각에 거행됐습니다.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재하는 1차 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는 트럼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념사에 이어 개선문 아래 1차 대전 후 봉안한 무명용사의 묘에 촛불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1차 대전 종전 기념 행사에 참석한 후 파리 외곽에 있는 슈렌 미군 묘지를 찾아 추모했습니다. 그는 연설을 통해 가족과 국가, 신과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영웅들을 추모한다며 그들이 수호한 평화와 문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파리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노선은 유럽 정상들의 성토 무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종전 기념 행사에서 민족주의는 애국심의 정반대, 애국심의 배신이라며 낡은 망령들이 혼돈과 죽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시시피주 상원의원 1석의 결선 투표가 오는 27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신디 하이드 스미스 의원이 상대 흑인 후보 마이크 에스피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비디오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비디오에서 공화당 소속의 하이드 스미스 의원은 SP 후보가 자신의 공개 교수형에 날 초대해준다면 난 제일 앞줄에 앉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드 스미스는 문제의 발언이 안부를 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과장된 표현이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결선 선거에서 SP 후보가 당선되면 그는 미시시피 유권자가 뽑은 최초의 흑인 연방 상원 의원이 됩니다.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가장 치열했던 플로리다주 상원주지사 선거 재검표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마감 기한 내 재검표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각종 소송도 맞물리면서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선거감독관은 정해진 마감일인 15일 이내 재검표를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들 간 신경전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릭 스캇 공화당 상원 후보 측은 빌 넬슨 민주당 상원 후보 측에 대해 선거 승리를 위해 사기를 치고 있다고 비난하며 민주당 성향의 팜비치 브로워드 카운티 선거 관계자를 포함한 3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넬슨 측은 모든 유권자들이 행사한 합법적 표를 다 열어봐야 한다며 재검표가 완료되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혐오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옥파크 리버 포레스트 하이스쿨에서 인종 혐오 낙서가 3일간 발생한 데 이어 롬바드 지역에 있는 한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백인 남성이 흑인과 라티노 고객을 매장에서 나가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10월부터 미네소타, 인디애나, 콜로라도 등지에 있는 약 40개 대학 캠퍼스에서도 인종 혐오 낙서와 유인물들이 계속 발견됐습니다. 전 퍼스트 레이디인 미셸 오바마가 내일 자신의 자서전 북사인회를 위해
시카고 하이드팍에 옵니다. 그녀는 이어서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오프라 윈프리와 함께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출생 문제로 시비를 벌여온 트럼프 대통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술했습니다.